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여러분들 만우절에 대한 기억들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의 잠실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잠실 중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재미있는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요. 만우절만 되면 그때 남녀공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이라서 1반부터 7반까지는 남학생 반이었고요. 8반부터 15반까지는 여학생 반이었는데 만우절이 되면 우리가 좀 짜고요. 남학생들이 여학생 반에 가서 앉아 있고 여학생들이 우리 반에 들어와서 앉아 있고 그럼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분은 화를 내시고 또 어떤 분은 그대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시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몇십 년이 지난 그런 기억인데도 아직까지 좀 생생한 거 보면 그때 너무나 재미있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학생들이 조금 짓궂은 장난을 하더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추억을 쌓고 있다.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 중대한 일이 있었는데 저의 두 번째 결혼식이죠. 저와 오미주님의 두 번째 결혼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제 와이프를 만나서요. 부모님의 승낙을 전화로 획득을 하고 그래서 한 번도 직접 마주하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승낙을 전화 통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나중에 2년 후에 들어가서 다시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결혼식을 하게 된 날이 바로 4월 1일이었습니다. 만우절이란 이유로 그 날을 정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재미있는 걸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우절 맞이해서 조금은 재미있는 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장난기가 발동하는 만우절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미준 오늘의 방송은요,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평소에 보내드렸던 시리즈물을 잠시 등단을 하고요, 본드 일드 커브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말로는 수익률 곡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이 인버전이 됐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 이런 현상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요. 미준은 공부를 하는 채널이 잖아요. 그래서 미존 패밀리 분들께서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할 용어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은 일드 커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기사를 제가 취합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인베스토페디아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본드 마켓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드 마켓은 우리가 채권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주식 가격과 본드 마켓,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많은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권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프레딕터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준다는 거죠. 뭐를 예상할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 여기에 대한 예상을 우리가 채권 시장을 보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이 방향성도 채권 시장에서 좀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어떠한 면에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이 주식 시장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식료품과 가전제품 같은 것까지 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은 뭐냐면요. 자, 노말 일드 커브가 나옵니다. 따라서 일드 커브가 보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본드 일드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본드 일드는 채권의 금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보통 우상향하게 되는데 어떠한 것과 함께 나란히 올라가게 되냐면 length of time이니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본드의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채권에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잖아요. 돈을 단기적으로 빌려줄 때는 이자율이 조금 낮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율이 높아야 된다. 또 굉장히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스티프 일드 커브. 스티프라는 것은 굉장히 가파른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일드 커브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위가 올라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일드
일드 커브가 가면 갈수록 가팔라지는 현상은 어떠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냐면 growing economy,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장기로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많이 빌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higher inflation, 이렇게 경기가 많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반대 현상이 있는데요. 플랫 일드 커브라고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일드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좀 플랫해진다, 납작해진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shortest term bond 그리고 longest term bond의 이율이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동안 돈을 빌릴 때 이자가 2%인데 원래 이제 5년 동안 돈을 빌릴 때는 이자율이 뭐 4%, 3% 돼야 되는데 비슷한 이율을 가지고 돈을 장기적으로 빌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일드 커브가 납작해지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미래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래에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두려운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인버티드 일드 커브가 나타날 수 있다. 인버티드는 뭐냐면요, 이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한국말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을 인버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드 커브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짧으면 짧을수록 이자가 작고 그다음에 길면 길수록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드 커브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일드 커브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얘기는 곧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좀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채권 시장이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숏텀 본드가, 그러니까 단기 채권의 금리가 오히려 장기보다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일드 커브입니다. 자, 일드 커브 of US Treasury Security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동안 돈을 빌렸을 때는 일드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1년 동안 빌렸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금리가. 그리고 5년, 뭐 10년, 30년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계속해서 일드라는 것은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이자가 올라간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노말이 여기 나와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두 번째는 스티프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이 스티프가 바로 이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곡선이 우상향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파른 곡선이 나타나게 되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하늘색은 뭐냐면 플랫이라고 써 있습니다. 플랫이 뭐냐면 한 달 동안 돈을 빌리나 2년 동안 돈을 빌리나 20년 동안 돈을 빌리나 이자율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돈을 오랫동안 빌려도 이자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가 둔화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버티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인데 한 달 동안 돈을 빌리는 게 더 비싼 거예요. 차라리 20년 동안 돈을 빌리면 그게 더 이율이 적게 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드물게 나타나는 인버티드 현상 같은 경우는 앞으로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우리가 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인베스토페디아에 들어가서 일드 커브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트위터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2022년 3월 21일, 그러니까 이제 한 열흘 전에 어떠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냐면 아까 그 일드 커브가 원래 이렇게 우상향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드 커브가 플라트닝 하고 있습니다. 평평해지고 있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3개월에서 한 2년까지는 올라갑니다.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년 국채금리, 5년 국채금리, 10년, 20년, 30년 거의 변화가 없죠. 자, 이게 이제 국채금리가 플라트닝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사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트레저리 일드, 국채의 금리가 커브가
플라트닝 하고 있고, 그리고 인버전의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다. 인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까지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는 뭐냐면 이 페드가 지금 계속해서 그로스를 슬로우 다운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경제가 오히려 망가질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장기 국채 금리가 2%에서 20.5% 정도의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경제가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로이터 통신에서 전해주고 있는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이터닷컴에 들어가서 발견된 기사고요. 3월 29일 날 나온 기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바는 이 기사를 읽기 위한 하나의 선행 학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기사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널리스트 이제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자, 미국의 트레저리 일드 커브가 지금 레드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얘기인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미국의 트레저리 일드 커브가 flashing a warning sign. 그래서 우리 월가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경고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리세션, 경기 불황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본드 인베스터들이 쇼텀 레이트를 지금 푸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냐면 결국은 2year treasury, 2년 국채 금리가 결국은 10년 국채 금리를 넘어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일드 커브 인버전이라고 부른다. 용어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인버전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경을 쓰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기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날, 그러니까 며칠 되지 않았죠. 화요일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2년 국채 금리와 10년 국채 금리가 브리프하게, 그러니까 잠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버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이 바로 일드 커브입니다. 일드 커브가 10년 국채 금리 빼기 2년 국채 금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년 국채 금리가 3%고 2년 국채 금리가 2%면 3% 빼기 2%는 1%잖아요. 따라서 뭐 1%가 여기 이 선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가끔씩 이 2년 국채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보다 더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2년 국채 금리가 뭐 3%고 10년 국채 금리가 뭐 2.8%다. 그렇게 되면 이제 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현상이 여기 나타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화요일 날 잠깐뿐이었지만 10년 국채 금리가 2년보다 더 떨어지는 현상이 잠깐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워닝 사인으로 봐야 된다. 굉장히 좀 위협 요소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리세션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그 인버전 현상이 나타나면 항상 경기의 둔화 현상이 그 뒤를 따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 2019년에 인버전 현상이 잠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2020년에 미국에는 리세션 현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좀 예외적인 경우죠. 왜냐하면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팬데믹의 영향으로 잠시 리세션이 찾아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역사적인 표본에서는 조금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버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10년 국채 금리 그리고 2년 국채 금리가 인버트하게 되면, 그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을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냐면 시장의 비헤이비어가 바뀐다.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캠벨 합이라는 그 파이낸스 쪽의 교수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일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선구적인 역할을 하시는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드 커브를 가지고 경제의 그 흐름 그리고 리세션을 판단하는데 처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그러한 좀 선구적인 역할을 한 교수님이 바로 캠벨 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기업이라면 기업 입장에서 인벌전 현상이 나타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카펙스를 컷하기 시작한다. 카펙스는 뭐냐면 뭐 설비 투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 먼 미래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커다란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카펙스라고 부릅니다. 뭐 자본 투자라 그러죠. 그런데 이 카펙스를 많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경기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면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가 덜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카펙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임플로이먼트 플랜도 바꾼다. 그 얘기는 고용할 사람도 일부러 고용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있어서 채용해야 될 포지션에 나타나더라도 이 포지션을 다른 사람을 가지고 메꾸다든지, 아니면 10명이 필요한데 5명만 채용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고용 시장도 얼어붙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하게 되고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나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인버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돈을 쓰지 못하고,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회사가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결국 리세션이 오는 건지, 아니면 리세션이 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건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의견을 보시면요, 브로커 딜러 LPL 파이낸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2년 국채금리와 10년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이 현상은요, 파워풀한 인디케이터다,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침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 1978년부터 지금까지 총 6번의 리세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대부분 다 이 장단기 국채금리의 인버전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 한 번만 폴스 알람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일드 커브입니다. 일드 커브가 이제 0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다는 거죠. 따라서 장기 금리 빼기 단기 금리가 0보다 더 높다, 이런 현상이 이제 정상적인데, 간혹씩 보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얘기가 바로 돈을 짧게 빌릴수록 금리가 더 높았던 현상입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여기 나타났는데, 그리고 나면 항상 여기 회색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기 침체 현상이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바로 침체가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난 1978년부터 총 6번 동안 경기 침체가 찾아왔을 때를 뒤돌아보니까 항상 이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아누 가나라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스트가 있는데요.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자, 라그라는 것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기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커브가 인버전한 이후에, 따라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그리고 리세션이 시작하기 전까지 얼마 정도의 텀이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옵니다. 평균적으로는 22개월이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바로 리세션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은 한 2년 가까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1년하고도 한 10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이후에 리세션이 찾아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수치가 22개월일 뿐이지, 보통 한 6개월 후에 나타난 적도 있고 36개월이나 걸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빠르면 이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 한 반년 만에 리세션이 오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3년이 지나야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예측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그 투자자들은 좀 조심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일드 커브는요, 단 하나의 인디케이터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이것만 보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일드 커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가까이 따라가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경을 안 쓰더라도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신경을 쓴다면 겁을 먹고 주식시장을 빠져나갈 사람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드 커브가 역전되고 막 2년 국채 금리가 10년보다 훨씬 더 높은 현상이 오랫동안 발생하게 되면 겁먹는 사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거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경기 침체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개 정도의 그래프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자, 지금 현재 상황처럼 일드 커브의 플라트닝 현상이 일어났을 때, 자, 플라트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국채 금리와 장기 국채 금리의 이율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플라트닝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국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발생시켰는지 이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1977년 9월부터 78년 8월까지, 그리고 88년 9월부터 88년 12월까지, 그리고 97년 3월부터 98년 5월까지, 2005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이렇게 네 번의 경우가 지금하고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미국 주식시장, 즉 S&P 500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7.7%, 8.8%, 29.3%나 올라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4%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평균을 기해보니까 14.3%, 따라서 평소랑 별로 다름이 없는 오히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미국 주식의 평균 수익률을 보통 뭐 9%, 10% 보기 때문에 일드 커브가 이렇게 플라트닝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꼭 폭락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한 가지의 그 그래프가 더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Average Equity Sector Performance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기간을 설정해 놓냐면요, 일단 일드 커브의 인버전 현상이 나타났을 때, 따라서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 시점부터, 그리고 리세션이 일어난 시점까지 보통 한 22개월 뭐 이 정도 걸린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적으로 22개월이 걸리는데 이렇게 장단기 역전이 된 시점부터 이 리세션이 나타나기 전까지 보통 어느 섹터가 가장 좋은 수익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중간에 이제 S&P 500이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미국 주식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순간에서 리세션이 나타나기 전까지 한 7%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7%보다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섹터가 보통은 이러한 시기에 많이 올라가는구나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분야는요, 바로 유틸리티입니다. 보시면 한 24% 정도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에너지가 두 번째로 좋은데 한 16%에서 1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테크 주식이죠. 테크 주식 역시 한 16% 가까운 수익을 이 기간에 보여준다. 따라서 나쁘지가 않죠. 자, 산업재도 괜찮습니다. 10%가 넘는 수익률, 텔레커뮤니케이션도 한 12%에서 13%, 헬스케어도 12%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S&P 500보다, 그러니까 시장의 평균보다 조금은 떨어지는 수익률을 보인 분야는요, 머티리얼은 이제 원자재죠. 원자재 밑에는 소비재가 나와 있는데 소비재 위쪽에는 스테이플즈라는 것은 이제 필수 소비재를 얘기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디스크레셔너리는 이제 임의 소비재, 그러니까 꼭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비재를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파이낸셜, 금융주, 마지막으로 부동산주, 우리가 보통 리츠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러한 섹터가 이러한 기간, 즉 인버전이 나타난 이후에 리세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가장 좀 위축을 하는 그런 섹터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단기 국채 금리에 뭐 플라트닝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일드 커브가 이제 오히려 인버전에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뭐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에 이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주식시장을 떠나야 할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 할지 결정을 해야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 그 지수보다 항상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이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들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좀 확률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직접 여러분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서 리세션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는 뭐 한 22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어쩔 때는 6개월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3년이 지난 후에 리세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려고 노력하려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세션이라는 것이 만약에 찾아오게 되면요, 제 생각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뭐 저처럼 젊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저가의 좋은 종목들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리세션이 앞으로 1년
1년 후에, 2년 후에 찾아온다면 그때를 좀 기다려서 많은 주식을 매수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지금부터 현금을 좀 모아나가야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지금 벌고 있는 수입도 좀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지출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 리세션에 대비해서 현금을 많이 불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준비를 좀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즐겁게 맞이하시고요. 주말에도 미주온의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